서울의 북촌 한옥마을, 봄바람이 살랑이는 골목길 사이에 자리 잡은 좋은 친구 쉼터는 지은이 운영하는 작은 동물보호소였다. 이곳은 그녀의 열정과 따뜻한 마음이 깃든 특별한 공간이었다. 지은은 매일 아침 보호소에 들어설 때마다 삶의 의미를 되새기곤 했다. 특히 이번 주말은 대규모 입양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난 직후였다. 보호소의 모든 동물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떠났고 오직 한 마리의 강아지만이 남아있었다. 호두, 까만 눈동자가 반짝이는 작은 테리어였다. 지은은 호두를 바라보며 의아했다. 그토록 사랑스럽고 영리한 강아지를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했다. 호두야, 너는 특별한 아이인데. 지은이 호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호두는 꼬리를 흔들며 그녀의 손길에 반응했지만 그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입양 행사 후 정리를 하던 중 지은은 오래된 강아지 장난감 하나를 발견했다. 먼지가 쌓인 장난감에는 천재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호두는 그 장난감을 보자 갑자기 흥분된 모습을 보였다. 지은은 그 순간 뭔가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음을 직감했다. 다음 날, 새로운 자원봉사자가 보호소를 찾아왔다. 대학생 민준이었다. 그는 조용하고 성실해 보였지만 호두를 볼 때마다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지은은 민준의 이상한 행동에 주목했지만 아직은 그 이유를 물어보지 않기로 했다. 선생님, 이 강아지 전에 본 것 같아요. 어느 날 보호소를 방문한 한 아이가 말했다. 인터넷에서 봤어요. 부산에서 있었던 일. 아이의 말은 거기서 끝났지만 지은의 호기심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저녁이 되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호두는 창가에 앉아 빗방울을 바라보며 낮은 신음소리를 냈다. 지은은 호두 옆에 앉아 그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빗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지은의 마음속에는 호두의 과거에 대한 의문이 깊어져 갔다. 그날 밤, 지은은 호두의 이야기를 파헤쳐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부산의 옛 신문기사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서 영웅계, 천재라는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다. 지은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호두의 비밀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던 어느 날 밤, 호두는 보호소에서 갑자기 사라졌다. 지은은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몇 시간 후, 호두는 입에 무언가를 물고 돌아왔다. 그것은 낡은 사진 한 장이었다. 비에 젖어 구겨진 사진 속에는 알 수 없는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게 뭐지? 지은이 사진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사진 속 가족들은 행복해 보였고 그들 옆에는 호두를 닮은 강아지가 있었다. 하지만 사진의 절반은 찢어져 있어서 전체 모습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보호소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지은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다. 발신자 번호는 차단되어 있었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떨리는 목소리는 단지 호두를, 아니, 천재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 끊어졌다. 민주는 그날도 평소처럼 보호소에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다. 그는 호두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다. 지은은 민준의 변화된 태도가 궁금했지만 아직은 때를 기다리기로 했다. 혹시 부산 사태 때의 그 강아지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청소를 하던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3년 전 큰 홍수가 났을 때 여러 사람들을 구한 영웅 이야기요. 지은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며칠 전 검색했던 기사들을 떠올렸다. 천재. 그 강아지 말인가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그때 그곳에 있었거든요. 직접 보진 못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폭우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다고. 그날 저녁, 또 한 명의 방문객이 보호소를 찾아왔다. 나이 지긋한 노인이었다. 호두는 처음 보는 노인을 향해 달려갔고 꼬리를 흔들며 반가워했다. 하지만 노인은 호두를 보자마자 창백해진 얼굴로 뒤로 물러섰다. 괜찮으세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미안합니다. 그냥 누군가가 생각나서.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서둘러 보호소를 떠났다. 그날 밤, 지은은 호두의 과거를 향한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모이고 있음을 느꼈다. 사진 속 가족, 익명의 전화, 민준의 이야기, 그리고 노인의 반응까지. 모든 것이 어떤 큰 이야기를 가리키고 있었다. 지은은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호두는 그녀의 발치에 누워 잠들어 있었다. 며칠 후, 한 노년의 여성이 보호소를 찾아왔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긴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제가 천재를 찾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은은 그녀를 안내해 호두가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 호두는 처음에는 평소와 같이 꼬리를 흔들며 다가갔지만 여성의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멈춰 섰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정말 천재일까요? 노년의 여성은 주저하며 말했다. 3년 전 부산의 홍수. 그때 천재가 여러 사람을 구했어요. 하지만 그 후 우리는 천재를 다시 찾지 못했죠. 여성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지은이 전에 호두가 물고 온 찢어진 사진의 나머지 부분이었다. 이건 천재와 우리 가족이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에요. 민준이 그날도 보호소에 왔다. 여성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는 갑자기 창백해졌다. 그때 일을 기억합니다. 제가 그곳에 있었거든요. 천재가 제 여동생을 구했어요. 지은의 눈이 커졌다. 민준이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홍수가 났을 때 저희 동생이 물에 휩쓸릴 뻔했어요. 하지만 천재가 나타나서 그 작은 몸으로 동생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죠. 그런데 천재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그 후로는 호두는 마치 이야기를 이해하기라도 하듯 조용히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핥았다. 민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제가 지금까지 호두를 피한 건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였어요. 그때 천재를 막지 못했다는. 노년의 여성은 호두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손이 호두의 목덜미를 쓰다듬자 오래된 상처 자국이 드러났다. 맞아요. 이 상처. 천재도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어릴 때 다친 흉터예요. 그날 저녁, 보호소에는 특별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호두, 아니 천재의 이야기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남아 있었다. 왜 천재는 사라졌다가 호두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타난 걸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호두는 평소와 달리 창가에 앉아 비를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다. 보호소의 우편함에 익명의 편지가 도착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편지에는 부산 홍수 당시의 신문 스크랩이 들어있었다. 영웅견 천재, 5명의 생명을 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두 번째 편지에는 낡은 가죽 목줄이 있었다. 목줄 안쪽에는 CJ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이건 분명 누군가의 메시지예요. 지은이 민준에게 편지들을 보여주며 말했다. 민준은 목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 이니셜. 천재의 영어 이름 천재의 약자일까요? 그때 호두가 갑자기 민준의 손에서 목줄을 물어당겼다. 호두의 행동은 마치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듯했다. 지은과 민준은 호두를 따라 보호소 뒤편으로 갔다. 호두는 오래된 창고 구석을 파기 시작했다. 잠깐만요. 민준이 호두를 도와 파내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녹슨 철제 상자가 나왔다. 상자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편지, 그리고 낡은 일기장이 있었다. 일기장의 주인은 김서연이었다. 그녀는 천재의 첫 번째 주인이었다. 일기에는 천재와 함께한 일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홍수 당시의 기록이 있었다. 천재가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우리의 천재는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그의 용기와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 노년의 여성은 김서연이었다. 그녀는 일기장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다. 이걸 여기에 묻어둔 건 천재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호두라는 이름으로 돌아왔네요. 민주는 상자에서 또 다른 사진을 발견했다. 그것은 홍수 당시 구조 현장을 찍은 것이었다. 사진 속에는 천재가 한 소녀의 옷자락을 물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소녀는 바로 민준의 여동생이었다. 이제 이해가 돼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천재는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이들을 위해 싸웠어요. 그리고 기적처럼 살아남아 호두가 되어 돌아온 거예요. 호두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이 김서연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 대신 그곳에는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호두의 이야기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퍼지기 시작했다. 영웅견 천재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가 공유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보호소를 찾아와 호두를 만나고자 했다. 그들 중에는 3년 전 홍수 때 천재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때 정말 큰 비가 왔어요. 한 방문객이 말했다.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을 때 이 작은 강아지가 나타나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죠. 그 강아지의 눈빛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호두를 보는 순간 그때의 그 눈빛이 떠올랐어요. 김서연은 매일 보호소를 찾아왔다. 그녀는 호두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옛 기억들을 하나둘씩 되살렸다. 처음에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당신이 우리의 천재라는 걸. 민준의 여동생 수진이도 보호소를 방문했다. 그녀는 호두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오빠가 이야기해줬어요. 제가 그때 물에 빠졌을 때 저를 구해준 게 바로 천재였다고요. 이제야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네요. 어느 날 지은은 보호소 CCTV를 점검하다가 놀라운 장면을 발견했다. 매일 밤 호두는 보호소 뒤편에 있는 작은 정원을 돌아다니며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하나의 보물을 발견했다. 땅속에 묻혀있던 작은 상자 안에는 천재의 마지막 편지가 있었다. 김서연이 홍수 직전에 써둔 것이었다. 우리의 천재가 언젠가 돌아올 거예요. 그때까지 이 편지를 여기 두겠습니다. 천재야, 내가 어디에 있든 우리는 널 기다릴게. 호두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주변에는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김서연의 따뜻한 손길, 민준과 수진의 감사한 마음, 그리고 지은의 변함없는 보살핌까지. 이제 결정해야 할 시간이에요. 지은이 김서연에게 말했다. 호두. 아니, 천재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정해야 해요. 김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봄이 무르익어가는 어느 날,
좋은 친구 쉼터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호두, 그리고 천재의 이야기를 기념하는 날이었다. 보호소의 작은 정원은 호두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우리 모두가 호두와 천재의 증인입니다. 지은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 한 마리의 작은 강아지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과 용기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김서연은 호두를 품에 안았다. 이제 우리 함께 살자.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하지만 여기 보호소도 내 집이 될 거야. 언제든 돌아올 수 있어. 민준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는 새로운 명찰이 들려 있었다. 한쪽에는 호두, 다른 쪽에는 천재라고 새겨져 있었다. 두 개의 이름, 하나의 영웅, 그가 말했다. 이제 두 이름 모두 당신의 것이에요. 수진이가 준비한 작은 앨범에는 호두와 함께 찍은 새로운 사진들이 가득했다. 3년 전의 아픈 기억은 이제 새로운 추억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매주 토요일마다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어요. 수진이가 밝게 말했다. 호두가 저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도울 수 있다는 거요. 지은은 호두에 새로운 목줄을 달아주었다. 이제 그는 김서영과 함께 살게 되겠지만 좋은 친구 쉼터의 명예 직원으로 남을 것이다. 매주 보호소를 방문해 다른 동물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된 것이다.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은이 미소 지었다. 호두와 천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서. 해가 저물어갈 무렵, 호두는 김서영과 함께 보호소를 나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작별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한 발걸음이었다. 그의 꼬리는 여전히 기쁘게 흔들리고 있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호두와 천재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수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반려동물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